순샤오거는 중국의 조직폭력배이자 밤의 황제, 사형불사 등으로 불렸던 사형수이다. 폭행, 성폭행, 납치, 상해 등등 10대 시절부터 온갖 범행을 저질렀는데 깜빵에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백이 있던 부모님 덕분에 매번 성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났기에 이에 그의 고향 사람들이 낮에는 샤오핑이 밤에는 샤오거가 지배한다 라는 말을 하고 다닐 정도였다. 순샤오거는 나이를 속인 적이 있다. 1977년 중국의 윈난성에서 태어났던 순샤오거. 새아버지가 무장경찰이라 그 또한 자연스레 무장경찰을 꿈꿨었다. 하지만 당시 나이가 15세에 불과했던 그라 법적으로 군대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런 그를 위해 당시 무장경찰대에서 부국장을 역임하고 있던 새아버지가 공문서를 위조해 1977년이었던 그의 생일을 1975년으로 바꿔줬기에 나이가 2살이나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경찰대로 입대할 수 있었다. 순샤오거는 나이를 속인 덕분에 감형을 받은 적이 있다. 군복무 3년 차였던 1994년 동네 양아치 건달 친구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던 순샤오거. 드라이브 도중 2명의 여성을 납치해 집단으로 성폭행을 가했다가 무장경찰에서 퇴출을 당했던 것은 물론 실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었다. 허나 재판 도중 그가 나이를 속이고 입대를 했었다는 게 밝혀지며 미성년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순샤오거. 이로 인해 공범 중 가장 적은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마저도 부모님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줘 곧장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었다. 순샤오거는 여성을 호텔에 감금한 적이 있다. 출소 이후 인생을 놔버렸던 그 폭력 조직에 정식으로 가입해 방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었다. 그러던 1997년 막장 인생의 끝을 보고 싶었던 건지 자신이 묵던 호텔에서 2달 동안 총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을 가했는데 이 과정 중 한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해 범행을 저지르는데 실패하자 순샤오거가 피해자를 데리고 온 밖으로 나와 부하들을 시켜 무자비하게 그녀를 폭행하고는 그녀를 호텔방에 가둬 집에 못 돌아가게 했었다. 순샤오거는 동네 상인들을 상대로 자리세를 듣고 다녔다. 평소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던 순샤오거. 부하들과 함께 돈도 안 낸 채 공짜로 술을 마셨던 것은 물론 역으로 자리세까지 뜯어갔다고 한다. 심지어 지들이 무슨 왕이라도 된 것 마냥 노래방 도우미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순샤오거. 도우미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부하들을 시켜 피해자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는데 심지어 오랜 고문 끝에 혼수 상태로 실려간 피해자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순샤오거의 조사를 맡았던 수사관이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잔인한 사건은 본 적이 없다 라며 혀를 내둘렀다.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 다닌 결과 끝내 순샤오거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고문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돼 도합 8건의 혐의로 재판장에 올랐던 순샤오거. 재판 결과 성폭행 혐의로만 사형이 선고되었고 이외에도 여성을 모욕한 죄로 징역 15년, 상해죄로 징역 7년, 그리고 난동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수작을 벌인 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형 집행일이 미뤄져 그 틈을 노렸던 순샤오거가 항소를 신청한 결과 기존의 사형이었던 그의 형량이 사형 집행유예 2년으로 줄어들었다. 순샤오거는 부모님 덕분에 사형을 면했다. 형량이 사형 집행유예로 바뀌자 아들을 살릴 수 있겠다 싶어 온갖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던 그의 부모. 이 무렵 그의 새아버지가 공안국 부국장과 경찰 간부로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던 상태라 순샤오거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에게 식사를 핑계로 10만 위안을 건네주는 등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에게 뇌물을 뿌리기 시작했고 경찰로 근무하고 있던 그의 어머니 또한 조사관에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한 결과 2007년에 재심이 받아들여져 사형이었던 그의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감형됐었다. 특이하게도 순샤오거는 교도소에서 특허를 냈었다. 사형을 피한 것으로도 모자라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통해 형량까지 줄였던 순샤오거. 물론 본인이 슬기로운 건 아니고 슬기로운 새아버지의 고향 친구가 해당 교도소에 간부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생활평가 점수를 좋게 받아 매달 형량이 줄어들었다. 심지어 다른 간부들까지 그를 도우며 제보자들을 이용해 특허를 발명한 뒤 완성된 특허 설계도를 순샤오거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특허 발명 덕분에 형량이 대폭 줄어 복역 12년 5개월 만에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출소 이후 순샤오거는 밤의 황제라고 불렸었다. 복귀 이후 리린첸이라는 가명으로 유흥업소 사업을 시작했던 순샤오거. 가지고 있던 돈으로 쿤밍시에 있던 수많은 유흥업소를 사들였는데 사업에 재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도 인맥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던 건지 하룻밤에 1000명이 가게를 찾았을 정도로 사업이 날로날로 번창했기 때문에 쿤밍시 사람들이 그에게 밤의 황제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잘 살 것 같았던 순샤오거는 과거가 까발려지며 다시 한번 사형을 선고받았다.
업소에서 싸움이 날 때마다 경찰을 부르는 대신 자신이 직접 손님을 쪼드려 패며 사업을 안정화시켰던 순샤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보였었다. 하지만 2018년에 중국 정부에서 흑은 쓸어버리고 악을 제거하자 라는 뜻의 소흑제약 캠페인을 시작하며 깡패들을 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순샤오 또한 이때 경찰에게 들미를 잡혀 약 1년간의 감찰을 받게 되었고, 조사 결과 과거의 사건들과 뇌물을 통해 사형을 피했던 것이 들통나 다시 한번 감방으로 끌려갔었다. 순샤오거는 결국 사형을 당했다. 부모님이 모두 은퇴한 탓에 더 이상 그들에게 의지할 수 없었던 순샤오가 결국 사형 선고와 함께 전 재산을 몰수당한 뒤 선고로부터 2개월이 지났던 2020년 2월에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졌는데, 이때 과거에 그를 도와줬던 19명의 공직자들 또한 최소 2년에서 최대 12년에 달하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를 주도했던 순샤오가의 부모도 비리, 뇌물 공여죄 등의 혐의로 각각 19년과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